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지났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전역에 내려져 있는 봉쇄 해제의 권한을 주지사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경제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혀왔지만 헌법에 규정된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현지 시각으로 16일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3단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1단계는 직장 상황에 따라 업무 재개가 가능하고 10명 이하의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될 조짐이 없다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2단계는 학교가 문을 열고 50명 이하의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여행 및 식당 등 상업시설 영업도 허용되지만 거리 두기 제한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직장이 자유롭게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데요. 단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1에서 3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를 취하할지는 주지사가 선택을 하고요. 만약 주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 조치 유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상황이 가장 심각한 뉴욕주의 앤드류 코오모 주지사는 인근 주지사들과 협의를 마쳤다면서 뉴욕주의 비필수 사업장 폐쇄 지침, 자택 격리, 자택 대피 명령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미국처럼 지금 정상화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코로나19 네. 사태로 양회가 연기가 됐는데요. 곧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처음으로 연기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이 개최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 전역에서 지방 양회들이 열린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전국 양회 개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2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초 3월 5일 개막 예정이던 전인대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개최 날짜는 그때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차원에서 우한의 봉쇄를 해제하고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음에 따라서 양회 개최를 통해서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가 양회가 이르면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에 개최한다고 보도함에 따라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달 하순 예정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 개최 날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편 중국 본토의 31개 성 중에서 후베이 성을 제외한 30개 성과 직할시가 현재 개학 일정표를 확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중국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죠. 지금 대항마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최근에 코로나19 대응 사태로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이에 따라서 또 퇴진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과 지지율 하락에도 아베 총리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가장 큰데요. 네. 심지어 아베 총리가 2021년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올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러서 연임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어제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6월 퇴진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소문의 중심에는 이 총리를 지지하던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임에도 아베 총리가 가망이 없다며 6월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주변에 흘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지 못한 데다가 또 너무 늦게 긴급 사태를 선언한 부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각 가정에 배급한 마스크 2장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4일 발표된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6%포인트 하락한 42%였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7%포인트 상승한 47%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마이니치 신문은 니카이 간사장이 지난달 아베 총리와의 면담 당시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꼈다는 발언을 인용해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6월쯤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내놨는데요. 글쎄요, 하지만 여전히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과연 자민당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전쟁을 멈추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 23일에 인류 공동의 적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상 모든 전쟁을 멈춰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에게 세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위해서 빠른 결의안 채택을 재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프랑스 공영 라디오 RFI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정상이 조만간 화상회의를 통해서 구테우스 총장의 요구에 지지를 표명하자고 촉구를 한 겁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정상들은 이 화상회의에 찬성했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곧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든 분쟁 지역에 정전을 요구하는 구테우스 총장의 제안을 결의안으로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5개 상임이사국 간의 의견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안보리 비상임 10개 이사국들은 신속하게 총회를 열고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보고회를 가질 것을 주장하면서 이미 9개국이 찬성한 별도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과연 마크롱 대통령의 요구대로 상임 5개 이사국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총선을 굉장히 무사히 치렀고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선거를 연기한 나라가 47개의 나라에 이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등 최소 47개국이 코로나19로 선거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영국 같은 경우 5월로 예정됐던 지방선거를 무려 1년 미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칠레는 오는 26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10월로 미뤘고요. 볼리비아 역시 지금 현재 임시정부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5월 3일 대선을 열기로 했지만 이걸 무기한 연기를 했고 에티오피아 정부 또한 8월 총선을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일정을 미루지 못한다면 투표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11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우편 투표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죠. 하지만 지난 7일 폴란드 하원의회는 오늘 5월 10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전면 우편 투표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권위주의적인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인 선거가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사실 전해드렸습니다만, 방역 모델에 이어서 이번 우리나라의 총선이 또 전 세계적으로 모델이 될 만한 대단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참 다른 나라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또다시 연정 구성에 실패했네요. 저희가 몇 달간 이스라엘 소식 전하면서 항상 연정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지 못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1년 새에 무려 3번의 총선을 치렀습니다. 지난달 2일 치러진 총선에서 33석을 얻어서 제2당이 된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지난달 16일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으로부터 28일 동안 연립정부 구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간츠 대표가 연정 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블린 대통령에게 14일간 좀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놨는데요. 이 리블린 대통령이 그냥 기간 요청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니라 간츠 대표가 우파인 리쿠드 당의 대표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 구성을 한다라는 조건 아래 15일 밤까지로 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이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대표 간의 합의가 실패를 한 건데요. 간츠 대표와 네타냐후 총리의 합의는 이전 총선 때부터 사실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처리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고요. 다음 달 말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서 연정을 구성하면 본인이 먼저 총리직을 수행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본인이 총리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의도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사법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간츠 대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대를 표해 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 사실 절대 네타냐후 총리와는 손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간츠 대표가 뭐 연정 구성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어느 정도는 선회를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지금 집권당인 리쿠드 당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무리를 해서 연정을 구성하느니 차라리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당분간 이스라엘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